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자, 오늘은 똑개 프로젝트 2탄으로 글래서의 선택이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녀 교육의 목표 설정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자녀의 5가지 욕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역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아이들을 사례로 욕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하고 이들의 욕구가 우선순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려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번 똑개 프로젝트는 글라서의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욕구 이론을 토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글라서도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슬로우와 좀 다르죠. 네네. 즉 생리적 욕구,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그래서 매슬로우와 다른 점은 글라서는 즐거움과 자유를 인간의 기본 욕구로 봤다는 것입니다. 네. 즉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몸이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네. 소속의 욕구는 가정이나 학교에 소속되어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즉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도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소속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네. 애들 키우면서 이 사랑의 욕구 많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노력은 했지만 모르죠.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노력을 했으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힘의 욕구는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즉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가 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럼 결국 힘을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유의 욕구는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직장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하는 것은 자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만인이 바라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엄마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자, 즐거움의 욕구는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는 것은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선생님이 즐거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꽃을 키우는 게 재미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요즘 아이들이 여기서 보면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고민 있는 엄마들 많은데 그들의 게임은 이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렇죠. 것인 거죠. 네. 저는 친구들 만나서 영화나 연극 보고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워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말하는 생리적인 욕구, 소속의 욕구, 힘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거 이제 글래서가 5가지 인간의 욕구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욕구들 중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특히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결핍이 되면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욕구의 저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 1은 욕구의 저울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은 글래서가 말하는 욕구의 저울인데 여기서 동그라미는 5가지 욕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동그라미의 크기가 욕구 충족의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큰 것은 잘 충족되는 욕구이고 네. 동그라미가 작은 것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자녀들이 이 5가지 욕구를 골고루 균형 있게 충족되어서 이 동그라미의 크기들이 골고루 커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네. 하나만 크고 어느 하나가 작으면 이게 균형이 이게 욕구의 저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울이 균형 있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스카이캐슬의 아이들은 이 5가지 욕구가 골고루 충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2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영재의 욕구 저울입니다. 그 서울대 합격한 네. 그죠? 영재죠. 영재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의 욕구만 충족이 되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가 작아서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저울이지요. 영재는 스카이캐슬 엄마들의 로망인 서울의대를 합격한 주인공입니다. 영재는 7살 이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고 1등 못하면 밥도 안 줬다고 합니다. 엄마가 또 성적이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어요.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정말. 네. 그 성적이 뭐라고? 네. 엄마가 서울의대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들볶으니 숨이 막혀서 자기 집 가정부였던 가을이 같은 순박하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아이하고 사랑에 시작을 했죠. 서로 끌리고 서로 좋아하게 되었고 가을이 때문에 그동안 숨 쉬고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대 합격 후에 입학을 포기하고 시골에 있는 가을이한테 갔었어요. 그동안 엄마랑 산 세월은 지옥이라고 말했고 더 이상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영재의 경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서울대를 간다는 것은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죠. 네. 그런데 공부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서 즉 생리적 욕구도 충족되지 않았고 그렇죠. 자유와 즐거움도 없었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엄마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영재 부모들은 힘의 욕구만 강조했지 자유의 욕구와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지요. 네. 그렇지만 영재는 가을이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소속의 욕구가 조금은 충족이 되었고 그래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 정말 네. 가슴이 찡해요. 맞아요. 시험이 끝난 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자유의 욕구가 너무 억압당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만큼 자유가 갈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욕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영재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네네. 왜 만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대 합격증을 영재는 포기하였을까요? 좀 아깝죠. 아이고 우리 주지 나나 주지 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엄마의 강요에 의한 공부는 영재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영재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영재는 서울의대에 입학해서 실력을 인정받아 힘의 욕구는 충족되었겠지만 나머지 욕구들이 너무 결핍되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고 그 가정을 부러워해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죠. 네. 그래서 자유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서울의 합격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네. 그 쑥쑥박사 1회에서 네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사례에서도 예. 서울대에 갔으니 그것으로 효도는 끝이라고 했던 그랬어요. 아들도 아마 영재의 심정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지금 보이는 그림은 예서의 욕구 저울입니다.
예서는 자기도 욕심이 많아서 엄마의 기대를 잘 따라 주었고 네. 본인도 전교 1등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죠. 예서는 공부를 잘해서 힘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고 네. 또 엄마가 잘 보살펴주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 몸도 피곤하지 않고 잘 충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엄마에게 사랑받고 있다고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소속의 욕구도 그래서 잘 충족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서는 적어도 3가지 욕구는 잘 충족되고 있습니다. 네. 이 5개의 원 중에서. 예. 그런데 이제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가 충족되는 장면은 없는데 네네. 예서는 그것을 그다지 문제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서는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보이는 그림은 우주의 욕구 저울입니다. 네. 우주는 똑개 부모 덕에 공부도 잘해서 인정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몸도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걸로 생리적 욕구, 힘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모두 잘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는 자기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보이고 운동을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 우주는 상당히 밝게 나오더라고요. 네, 밝은 모습으로. 밝고 편안하게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우주는 욕구가 골고루 충족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 갖추죠. 네. 욕구 이론에 비춰볼 때 우주가 왜 행복한지가 분명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과 욕구를 중심으로 보는 건 매우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예.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해나의 욕구 저울입니다. 네. 똘똘이 해나죠. 네네. 해나는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힘의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엄마의 자기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는 소속의 욕구도 잘 충족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해나는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예서 엄마가 이제 해나의 친아빠인 거잖아요. 네네. 심지어 예서 아빠가. 네, 심지어 아빠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빠가 자기를 몰라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아빠로부터 충족돼야 될 소속의 욕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어서 해나의 그렇죠.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죠. 네. 해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자유의 욕구는 잘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럴 겨를이 없는 없지요. 거죠. 예. 그러나 한편 자기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좀 있어 보이지요. 네. 네. 어떻게 그 해나는 보면은 막 당돌하고 반항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해나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강한 아이인데 선생님께 반항하고 때로 어른들에게도 도발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은 자신의 결핍된 소속의 욕구 때문이 아닌가요? 네. 그래, 그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고도 월급 받으세요? 네. 당돌하더라고요. 네.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반항적이고 사회에 적대감을 가지기도 하지요. 네. 자, 이제 지금 보이는 그림은 예서 동생 예빈이의 욕구절입니다. 귀여운 당돌한 중학생이었죠. 네. 예빈이는 엄마가 예서 언니에게만 올인해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언니보다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속의 욕구와 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에게 반항도 하고 슈퍼에서 과자도 일부러 훔치고 네, 관심을 끌려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언니에게만 올인하느라 예빈이에게는 신경을 못 써서 나름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서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동생인데도 공부도 언니보다 못하지. 응? 엄마의 사랑도 못 받지. 반항적이고 당돌할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차세리, 그죠? 예, 욕구 저울입니다. 세리는 왜 가짜 하버드생 소송을 일으켰을까요? 하버드 대학을 못 가면
아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힘의 욕구가 심하게 위험을 받게 되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럴 수 있을까? 세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복장을 보면 초미니 스커트에 찢어진 그물 스타킹을 신고 왔다가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얌전한 운동화와 청바지와 하버드 대학 잠바로 갈아입고 조신한 학생으로 변장해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아,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가짜 소동이 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섭니다. 즉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행동이죠. 다행히도 엄마가 세리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고 또 즐거움과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절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네. 그다지 불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어른들의 기준과 굉장히 다르죠. 아이들이 그렇죠. 느끼는 게. 이와 같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욕구가 우주 외에는 골고루 균형 있게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즉 힘의 욕구라는 굴레 속에서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죠. 네.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힘의 욕구만 강조할 뿐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배려가 없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에 빠지고 SNS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은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의 욕구 충족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서 즐거움이 1도 없는 아이들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즐거움인 게임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게임을 멈추게 하려면 아이에게 게임 대신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엄마들의 고민, 내 아이의 게임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쑥 박사를 보고 계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자신의 욕구 저울을 한번 그려보시고 서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욕구 저울은 어때요? 저는 힘의 욕구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소속과 즐거움의 욕구가 항상 목말랐던 것 같아요. 저도 힘과 소속의 욕구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구 저울은 일종의 개미형 욕구 저울입니다. 자유와 즐거움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가끔 놀러 다니는 즐거움을 추가하니 사는 재미가 좋더라고요. 늦게 깨우치셨군요. 네.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적 주상주의이고 대학 입시가 끝나면 뭐든지 해도 좋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학에 가기도 전에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불행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에 간 후에도 또 졸업한 후에도 다시 취업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행복지수가 땅에 떨어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성적과 대학 입시에 매달리고 있고 대학 입시의 망령이 유아들에게까지 내려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똑개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의 불행한 사태를 막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자녀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아이들이 성공도 하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5가지 욕구가 골고루 충족되어서 욕구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